네, 주불리 안보특강 오늘은 더욱 특별한 마음으로 이분을 만나봅니다. 민주당의 김병주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요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딱 일주일인데 네. 김병주 최고위원님 지난주 6월 3일 날 뵙고 지금 이렇게 뵙는데 하늘과 땅 차이예요. 네, 네. 그때는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잖아요. 아, 그럼요. 네, 진짜. 근데 일주일 딱 지났는데 네. 그동안의 변화라든지 뭐 이런 것은 한 7개월, 7년? 그렇죠. 이 정도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을 아주 속도감 있게 예. 지금 처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TV 볼 맛이 난다. 그렇대요. 그렇다니까요. 지금 막 뉴스를 일부러 찾아본다고 그러고. 특히 백운기의 정어리 TV 볼 맛이 난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정말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님 그동안 이렇게 주불리 안보특강 한 뒤로 네. 하여튼 지금 뭐 정말 불가피한 때 아니면은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나와 주셨잖아요. 그럼요. 네, 네. 제가 감사패를 한번 드려야 되겠어요. 아, 저보다도 저는 백운기 우리 선생님한테 국난 극복 훈장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난 극복. 훈장. 예. 왜냐, 만약에 그 훈장을 주시면 제가 우리 정어리원들의 이름으로 받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실제 국난 12.3 내란을 국난이었죠. 맞아서 그걸 국난이었죠. 극복하는데 우리 정어리 TV가 예. 너무나 큰 공을 세웠죠. 그렇게 여론을 말씀해 만들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진심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고맙고요. 훈장을 제가 줄 위치 같으면 바로 드릴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이렇게 김병주 최고위원님 뵈니까 너무 좋은데 뵐 때마다 이거 얼마나 더 뵐 수 있을까 막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곧 또 내각도 구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 네. 우리가 지금 투표를 하고 있어요. 아, 네. 그 두 가지인데 이제 하나는 이재명식에 네. 그게 뭐가 필요하냐고 그러셨다면서요. 네. 근데 또 좀 만들면 좋겠는데 하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네. 만드는 게 좋을까 안 만드는 게 좋을까 하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 추천제 하는데 네. 김병주 의원님 국방부 장관 돼야 된다는 글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네. 이 추천수로 하지만 바로 국방부 장관 되실 것 같아서 이러면은 장관 되시면 나오기 어렵지 않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단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적임자를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행히 이번에 국민 추천제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예.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때 국민 주권 정부를 만들겠다는 걸 표명을 하셨고요. 국민 주권,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그의 한 형태로 이제 국민 추천제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예.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 대표 시절에 당원 주권 시절을 만들었잖아요. 예. 당원들에 의해서 의사 결정이 되게. 예.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군 출신도 그 덕에 예. 최고위원까지 선발이 됐잖아요. 그 전에 국회의원에 의해서나 중앙위에서 투표했으면 안 됐을 겁니다. 예. 당원 주권 시대를 만들어 주셔갖고 됐던 거고요. 이제는 국민 추천제, 국민 주권 시대를 맞이하니까 이런 걸 가시적으로 하시네요. 네. 그러면은 그게 추천을 받아갖고 올라오면 어떻게 절차가 될까요? 아마 인사혁신처에서 종합을 하고 예. 그걸 가지고 이제 많이 추천되고 하면은 검증 작업을 해서 그럼 인재풀이 넓어지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러한 추천을 받지 않으면은 사람이 아는 범위가 제한되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 그러기 때문에 진정 국민의 대통령이 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여집니다. 예. 예, 지금도 이런 국민 추천제를 하게 되면은 국민으로부터 누구가 지지를 받고 어떤 사람이 인재로 생각되고 국민들은 너무 잘 압니다. 그동안. 그래서 저는 아주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계는 어떻게 지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나요? 한번 좀 띄워봐 주십시오. 시계 안 한다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좀 섭섭해하지 않으셨나요? 아, 해야 된다고 주장하신 분도 있어요. 아, 시계는 하셔야죠. 왜냐하면 그거는 또 그 자부심이잖아요. 기념이고. 기념이면서 대통령 주신 시계 혹시 있으면 차고 다니면은 예. 자부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계가 만들어지면 혹시 제가 얻게 되면은 예. 바로 백운기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야, 이렇게 또 제가 그러면 한번 모셔야 되겠는데. 개인적으로 그러면 김명주 최고님은 시계 정도는 해도 좋겠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사실 뭐 시계 정도면은 뭐 2, 3만 원 정도 가는 예. 적으로 이제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 시계를 군에 있을 때 예. 받았는데 항상 차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그 자부심도 느껴지는 그렇죠. 거고. 국군 통수권자의 네, 시계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한 표가 더 올라갔습니다. 시계 만들자는 거. 네. 이번에 그 최고위원님들 다 관저에 가가지고 식사하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만찬입니까? 네, 만찬 토요일 날 지난 토요일 날 예. 했었죠. 네. 밥이 좀 괜찮았습니까? 밥 뭐 그냥 한정식으로 좀 뭐 평범한 정도였습니다. 관저에 사셨나요? 네네. 관저에 예. 그 만찬 장소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서 사실은 관저를 구석구석 돌아보고 싶었어요. 예. 왜냐하면은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마 경호구역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한되게 만찬 장소하고 정원은 다 돌아봤어요. 정원하고 그리고 실제 대통령이 사시는 그쪽 주거 예, 공간에는 못 봤고요. 네. 어떠시던가요? 이렇게 쭉 돌아보신 소감이. 네, 저는 뭐 돌아봤을 때 그 지역을 저는 잘 알거든요. 예. 그 옛날에 거기 6년 전에 연합사 부사령관 예. 공간이 그 지역에 있어서 산책로를 따라서 외곽을 돌 수가 있는데 예. 그러면 바로 위에서 보면은 외교부 장관 공간 마당이 다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이 수영장이 조그만 게 있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그거 완전히 제가 봤을 땐 개 수영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개 수영장 말고 쓸 용도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개 수영장이라고 주장하니까 아니다. 뭐 그 수변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변 같은 소리.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통상 못으로 만들면 원형으로 만드는 그렇죠. 거지. 거기는 또 계단식으로 했더라고요. 예. 수영장이 얕은 데가 있고 깊은 데가 있잖아요. 그 보기 좋게 그냥 공간으로 만들면 똑같은 높이인데 한 2m 정도는 한 30cm 정도 물이 낮아요. 아. 그럼 강아지 중에 적은 강아지. 예. 또 이쪽은 한 50에서 60cm 정도 깊이 이게 물을 기울기가 있군요. 계단이더라고요. 계단으로. 예, 이쪽은 수영장이 통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깊이 낮은 데가 있고 그렇게 돼 있고 또 대리석이 옆에 쫙 깔려 있고 놀다가 거기서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저 예. 보시다시피 만약에 사람이 뭐 발을 담그고 한다면은 저기 그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예. 네. 오히려 저거 수변 공간으로 하게 되면은 약간 펜스 같은 걸 해서 사람이 헛디지면 혹시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시설을 해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강아지나 개들이 놀다가 바로 수영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그리고 저는 그때 우리 의원들이 토의를 해봤어요. 이게 무슨 공간인가. 이 대다수가 이거는 강아지 수영장, 개 수영장. 아니 누가 봐도 그렇죠. 그런데 네.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저런 그 개 수영장 또 반려묘 뭐 이렇게 수영하고 뭐 그렇게 하게 만든다. 네. 하려면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사실 저도 공간 생활을 했잖아요. 예. 장군이 되면 공간 생활을 하거든요. 관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자기가 필요한 것은 자기 돈으로 쓰고 갈 때 본인이 돈으로 철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파트를 들어가든 이 사무실을 들어와도 렌탈 내서 들어와도 이런 데코레이션은 본인이 하고 갈 땐 또 원위치 해주고 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관례인데 저것은 사실 강아지 수영장, 개 수영장이었으면은 본인이 다시 본인 돈으로 해야 되는 거고 갈 때도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거죠. 하여튼 공사 구분 개념이 없는 자들이에요. 네네. 저건 누가 또 고발 안 할까요? 저것도 참 문제가 저거는 많은데. 일단 저는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조사를. 예. 왜냐하면 저기에는 사실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고가의 그 자재들이 들어간 것 같고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갔을 걸로 보여요. 그리고 개수영장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인터넷에 가서 보니까 실내 개수영장 모형이 있더라고요. 아. 크기가 꼭 그 크기예요. 예. 실내 그런 개수영장을 만들어 놓은데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그 크기로 그런 형태로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개수영장이 아니라고 하는 소리는 개소리라고 치부해도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예. 실제. 네, 그건 금방 밝혀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왜냐하면은 그 시공업체의 그 용도 그런 걸 지을 때 용도를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조사하면 금방 나오는 거죠. 혹시 관저에 스크린 골프장이 있던가요? 그것을 찾아봤는데 저희가 간 공간은 만찬장소하고 저기만이라서 다 못 돌아봤거든요.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알 텐데 좀 안 물어보셨어요? 그때가 화요일이라서 대통령과 우리 의전 비서관 이런 분들이 간 지가 하루 이틀밖에 안 됐을 때요. 아직 다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것도 있기는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네. 그래서 조만간에 필요하면은 그 경호처장이 황인건 예비역 대장이 예. 들어갔는데 한번 협조를 해서 그 안에 예를 들면 육군 총장 공간을 뺏어서 들어갔고 연합사 부사령관 공간은 비서실장이 들어갔고요. 해병대 사령관 공간은 경호처장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예. 그 안을 한번 돌아보고 싶어요. 그 대통령 간접뿐만 아니라 나머지 시설은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네. 그 황인권 경호처장은 우리 최고위원님하고 어떻게 되시나요? 저보다 한두 해 그 미치죠. 후배군요. 후배고요. 군대 생활할 때 같이 하셨어요? 같은 동시대에 했었고요. 어떤 분입니까? 아주 뭐 강직하시고 정령 결백하고 업무 잘하는 그 성격도 원만한 적임자를 저는 뽑았다고 봅니다. 예. 네네. 이제 이번에 인사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국민들이 믿고 의지하니까 다 박수치고 기대하는데 조금 이제 이런저런 우려라고 그럴까 말이 나왔던 게 두 분인 게 네, 그렇죠. 이 계엄 사태로 이제 군 문제가 머리가 아프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육군 대장까지 했던 네, 사람이 경호처 가는 게 괜찮은가, 검증이 충분히 됐는가 하는 거 하나. 네, 그다음에 오광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데 네. 검사 출신이 가는 거 괜찮나? 네. 이런 두 가지가 좀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 황인건 대장은 이미 3년 전에 이재명 그 당시 대선 후보 때도 캠프에 들어와서 그때도 사성 장군 예비역 전역하고 바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그때부터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일을 했고요. 이번에도 또 대선 때 많은 공을 세웠기 때문에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 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고 네. 또 강직한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됐다. 왜냐하면 경호처를 혁신해야 되잖아요. 개혁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 갔다고 보고요. 오광수 민정수석은 사실 우려하는 지점이 많았잖아요. 우리 지지자분들이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데 검사 그것도 특수통 민정수석이 가서 제대로 하겠느냐라는 이런 우려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검찰 개혁의 의지는 오광수 민정수석도 강하고 특히 대통령께서 의지가 강하고 검찰 개혁은 사실은 국회와 법무부 장관이 합니다. 법으로 하잖아요. 검찰 개혁하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그 검찰을 기소청으로 할지 공소청으로 할지 하는 것은 법으로 하는 거고요. 그 구체적인 또 방법은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은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검찰 개혁은 이렇게 국회와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검찰에서 반발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민정수석의 역할은 대통령의 지시나 의중을 따라서 검찰을 때에 따라서 달래기도 하고 또 얼러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검찰 개혁에 적절한 하면서도 불만을 또 어느 정도 무마를 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을 우리가 믿고 그렇습니다.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이제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네. 했다가도 그래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련히 알아서 했겠나. 네. 그리고 또 보는 거죠 뭐. 네. 잘할 만하니까 시키는 거고. 그리고
본인 대통령의 의중과 다르게 검찰 개혁을 반대한다 하면 수석들은 바로 자르고 교체해도 됩니다. 그렇죠. 청문회를 안 수석은 하잖아요. 금방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래서 수석은 청문회 놓고 바로 임명하는 거 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자를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렇죠. 다 믿을 만하니까 그랬을 거고. 네. 또 사실 동기라고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의 어떤 젊은 시절의 모습이라든지 살아오면서 가는 길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마 생각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럼요. 오랫동안 아마 지켜봤던 것 같고요. 예. 네, 그렇고 이번 인사를 보면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앞으로 가는 방향을 좀 볼 수 있다고 봐요. 예. 국민 대통령을 표방했지 않습니까? 통합의 의지가 잘 나타났고요. 예를 들면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분은 여야를 아울러서 이렇게 잘 협조할 뿐이고, 그다음 능력 있는 분들을 다 포진을 시켰더라고요. 능력과 통합 이런 전체적인 메시지가 잘 녹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하나 더 여쭤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지난번에 그 관저 만찬 때 네. 주로 대통령이 좀 하시고 싶었던 메시지 네. 그거는 뭐라고 읽으셨습니까? 뭐 국민께 사실은 그동안 1, 2기 지도부를 예. 동시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한 25분 정도 참가했고요. 1기, 2기는 사실 고난을 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특히 2기는 12.3 내란의 전쟁도 같이 했기 때문에 타선을 함께 넘은. 네, 예. 그래서 뭐 저희는 사실 한 2달 정도 후쯤 돼서 초청할 줄 알았는데 예. 그렇게 빨리 초청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같이 국난을 잘 극복한 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뜻을 같이 이제 모아야 된다. 그럼 성공의 의미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야 된다는 거죠. 민생부터 해서 국민만 바라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는데 같이 원팀으로 지금까지 원팀이 했듯이 앞으로도 원팀 정신으로 같이 해 나가자. 원팀. 네, 그런 메시지를 부탁도 하셨고요. 예. 저희도 이제 이재명 정부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각자 위치에서 잘할 테니까 대통령님도 잘하시라고. 예. 분위기는 아주 좋으셨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국회에서 특검법 다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3개. 네, 오늘 그렇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났나요? 오늘 아직 국무회의 소식은- 상정되는 걸로 알고 예, 있거든요. 상정은 됐다고 네, 그러고 네, 아직 제가 네. 제가 됐다는 소식은 아직은 못 조금 들었는데 걸릴 겁니다. 국무회의 끝나고 뭐 하니까. 오늘 어쨌거나. 되겠죠? 네, 네. 저는 오늘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바로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법에 아예 딱 언제까지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무한정할 수가 없고 예. 또 특히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는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명시되고 대신 검사 인원들을 많이 좀 늘렸습니다. 예. 그래서 빨리 될 수 있게. 그래서 오늘 아마 발의가 되면은 바로 특검 추천이 돼서 예. 임명되면은 바로 속도감 있게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특검이 3가지지만 다 이렇게 좀 연결이 돼 있는 게 많잖아요. 결국은 윤석열, 김건희가 한 거니까. 김건희로 기결이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중복 같은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을까요? 글쎄 그거는 뭐 특검끼리 나중에 서로 협의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 네, 그런데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 내란은 내란의 폭을 예. 맞추는 거고 김건희하고 명태균 그쪽 특검 쪽은 거기에 맞추는 거고요. 또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로와 또 김건희 물론 다 결국은 윤석열과 김건희로 향해 있죠. 네. 이제 최종적으로 단죄가 내려지겠지만 그 전에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미스테리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밝혀질 것을 생각하니까 특검에 거는 기대가 정말 상당합니다. 네. 도대체 7070 그 번호는 누가 쓴 것인가? 그렇죠. 어쩌다가 바뀌게 됐는가? 네. 너무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런 것들 경로했다는데 어떻게 예. 경로해서 했냐? 예. 뭐 특검하면 다 나오겠죠? 나오죠. 네. 전 나온다고 봅니다. 예. 네. 하여튼 이번 특검에 거는 기대가 엄청나게 크니까요. 네.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검 하면은 지금 하고 있는 재판 관련된 것들도 다 가져가는 겁니까?
그것은 사실 재판하기 전이면은 다 갖고 갈 예. 텐데 그거는 한번 더 법적으로 예. 아마 특검하고 그런 걸 따져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제 내란과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노상훈이 어디까지 개입했을까? 네. 이자가 맨 처음부터 했던 것일까? 막 이런 게 궁금한데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어땠을까라고 보십니까? 저는 노상원은 이미 윤석열을 대통령 만드는 데 전부터 아. 개입이 돼서 검찰총장 때부터 개입이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 거기 예. 보면 YP 계획 같은 거 나오잖아요. Y는 윤석열을 의미하고 P는 프레지던트 대통령 만드는 예. 계획 그런 것들이 USB 노상원이 갖고 있던 USB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전부터 윤석열에 보이지 않는 책사 노릇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통령 만들기부터 노상훈이 개입했으면 노상훈도 5천만 원짜리 관봉권 정도 받았을 것 같은데요. 그럴 확률이 있죠. 네. 네. 근데 야는 이제 네. 뜯어갖고 썼겠지. 네. 왜냐하면은 사실 노상원과 김용현은 아주 오래 전부터 친분 관계가 있었고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도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아는 사이를 하잖아요. 예. 같은 충안고 한두의 선배고 그때 학도 호국단 뭐 김용현이 단장할 때 그 밑에 한 학년 밑이었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아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랜 관계가 되니까 이제 검찰총장 정도 됐을 때 그때 약간 국민적인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뭐 예. 사람에게 사람에게 충성 안 한다 예. 뭐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아마 김용련이가 노상원을 소개해 줘서 그때부터 좀 보이지 않는 책사 노릇을 하지 않았겠냐라는 게 저희 추측인데 수사를 하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특검에 거는 기대가 정말 강렬하니까 민주당이 이제 또 그런 국민들의 열망도 잘 네. 좀 받아주셨으면 하고 지금 12일 날 국회에서 대통령 재직 중에 재판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할 거라고 했는데 방금 전에 속보 들은 거 보니까 네. 좀 보류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12일 날 원래 본회의를 열고 통과하려고 했는데 13일 날 원내 지도부가 뽑히거든요. 원래 12일 날 원내 지도부를 뽑기로 돼 있었는데 본회의랑 겹쳐서 예. 13일 날 했는데 그래서 지금 박찬대 원내 지도부가 본인들이 다 십자가를 지고 해결하고 가겠다 하고 좀 속도감 있게 추진했는데 예. 사실은 뭐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좀 없어졌죠. 지금은 조금 더 여유를 갖게 왜냐하면 너무 서두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지도부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선발되니 예. 다음 지도부가 그걸 책임감 있게 좀 추진하자 이런 취지에서 조금 연기됐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는 또 무슨 다른 이유가 있나 왜냐하면 했는데.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또 그 다음 지도부가 나머지 대통령실로 보내고 뭐 후속 조치를 다 또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새 지도부가 책임감 있게 갖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봅니다. 네, 네. 이제 양 당의 새로운 이제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쪽은 지금 뭐 난리가 났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제 여당 됐으니까 법사위원장 우리 주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뭐가 참 뭐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원래 미국은 상임위원회 이렇게 안 나눠주잖아요. 상임위원회는 우리 그 한쪽에 독식하는 구조가 돼 그러니까요. 있죠.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은 다 가져가는 거죠. 다 갖고 가는 예. 그런 구조. 지금 보면 그게 맞다고 보여져요. 후반기엔 아예 그렇게 가는 게 어떨까요? 네, 그렇게 가는 것도 한 방법이죠. 예. 그래야 좀 더 속도감 있게 모든 업무 처리가 되니까요. 아니 그냥 저쪽에서 갖고 있는 상임위원장 갖고 있는 자리 가면은 진도가 안 나가니까요. 네, 그냥 뭐 딴지만 걸고 그렇죠.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굳이 지금 그럴 필요가 국방위 있나? 원장이 저쪽이잖아요. 예, 국민의힘. 예. 언제 국방위가 열었는지 까마득해요.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 상임위원장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회의를 대충 가오게 해버릴 수도 있고 실속 있는 회의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얼마나 지금 국방위원회가 중요한데 사실 계엄 날 줄 알았으면 우리가 그쪽 좋겠습니까? 그럼요. 네, 성일정 위원장이죠? 네, 네. 아이고 참, 그러니까요. 그것도 참 답답해요.
그나저나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보시기에 아이고 점점 깨질 것 같습니까? 점점 쪼그라들 것 같고. 쪼그라드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네. 참 오늘 그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통화를 했다고 그래요? 네네. 들으셨죠? 네, 예. 얼마나 통화하셨어요? 제가 방송 들어오느라고 못 봤는데. 아, 그거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예. 실제 어저께 또 일본하고 통화했잖아요. 예. 하고 중국 시진핑하고 통화하고 이제 정상으로서 정상 외교를 발빠르게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 시진핑 고 뉴스는 저도 업데이트를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네.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함으로써 이제 미국, 일본, 중국 네. 이제 세 정상과 다 통화를 한 거 아닙니까? 네, 네. 성공적인 외교 출발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럼요. 주변 삼강과 다 예. 한 거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지금 특수한 상황이니까 전쟁 우크라이나하고 중이고. 전쟁 중이니까 통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그 전쟁이 어느 정도 종결돼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미국, 일본, 중국 또 순서도 아주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순서가 딱 맞아요. 네네. 네. 문재인 대통령 돼가지고는 네. 맨 먼저 중국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이게 맨 처음에 누구하고 하느냐가 네. 외교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국민께 문재인 주는 대통령 메시지도 때 중국하고 딱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임기 내내 친중 세력, 친중 정권으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죠. 네, 그럼요. 국민들께 주는 메시지도 그렇고 세계적인 메시지도 그렇고 이제 다음 주에 또 G7 정상회담에 가시잖아요. 예. 그럼 이제 세계를 이끄는 정상들과 또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또 만나고 사실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 중에 하나가 외교 안보잖아요. 그래서 외교를 정상적으로 발빠르게 잘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네. 그런데도 트럼프 뭐 하루 이틀 늦어지니까 막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 막 나오고 그랬는데 물론 조금 다른 때 대통령에 비해서 늦어지긴 했는데 그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혹시 뭐 길들이기 뭐 이런 차원에가 좀 있었을까요? 뭐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예. 또 뭐 트럼프 시간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한국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미국하고 시차도 거의 반대니까 그런 여러 가지 또 사정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갑자기 또 뭐 이렇게 그 윈수위 없이 들어가다 보니까 참모도 거의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복원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빠르게 속도감 있게 외교도 그렇고 민생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지금 착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참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극우 성향의 한 유튜브 쪽에서 트럼프하고 통화 안 했다. 안 해놓고 자작극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도 하고 네. G7 정상회담도 이게 초청하는 입장에서 공식 입장이 없다. 믿을 수 없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네요. 아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거를 뭐 거짓이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안 한 걸 했다 그러면 미국하고 거의 동맹이 깨지는 수준까지 가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이런 소리를 해요. 지금도. 네, 네.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G7이 이제 첫 외교 무대 데뷔하는 건데 지금 나토도 참석하냐 안 하냐 이걸 가지고 좀 그 정리가 아직은 안 된 것 같은데 네. 최고위원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글쎄요, 뭐 지금 우리가 일단 대통령께서는 많은 정상들을 만나야 된다고 봐요. 나토는 저는 전에 초기에 가는 걸 좀 반대했었잖아요. 예. 왜냐하면 나토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또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아주 첨예하게 됐을 때 나토 편에 서면은 러시아와 너무 적대국이 될 수가 있고 하는데 지금은 나토나 미국이나 다 우크라이나를 전쟁을 종전으로 가기를 원하고 종전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런 것보다도 그 정상들, 유럽 정상들이 거의 다 나토면 유럽과 미국, 캐나다 다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상들을 만나서
우리 한반도에 이러한 어려운 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12.3 구테타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서 관계 복원을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봅니다. 유럽이나 나토 국가에서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쿠데타가 일어난 나라로 이렇게 인식되잖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는 복원력이 빨라서 새로운 대통령이 다시 뽑히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해서 복원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데 나토 가시는 거는 장단점은 확실히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 걸 좀 봐가지고 해야 되는데 끝으로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석 전에 NSC 상임위원장을 국정원장에 앉히고 지금 이제 아직 발표는 안 났습니다만은 언론에서 정동영 의원이 통일부 장관에 유력하다 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차례 가장 그 중요한 게 안보가 결국은 밥이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평화로워야 되니까 전쟁으로 치르는 돈보다 네. 얼마나 더 쌉니까? 네. 그래서 남북 관계가 좀 달라질 것 같지 않나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일단 북한도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전했더라고요. 네.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어떻게든 한반도에 일단 좀 평화를 긴장을 좀 완화하고 대화를 시작을 해서 평화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인사를 잘 하셨다고 보는 것이 일단 안보실장에 위성락 전 예. 의원을 했잖아요. 위성락 전 의원은 외교관 출신인데 그 중에서도 한미 동맹파로 많이 분류가 됐대요. 예. 한미 동맹을 아주 중시 여기고 또 미국에서도 그런 걸 아주 높게 평가하는데 안보실장으로 했고 국정원은 통상 이제 우리가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도 또 있고 하니까 그런 역할에서 국정원장은 이종석 예. 지명자 같은 경우는 북한이나 그런 걸 너무 잘 알고 경험이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통일부 장관은 뭐 아직 지명이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저는 정동영 의원이 만약 된다면 아주 적임자라고 봅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통일 문제를 다루어 오셨고 또 한미동맹도 잘 이해를 하시는 분이고 엄청나게 지금 경륜이 쌓이셔서 저가 멘토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래서 제가 정동영 의원 이번에 만나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역시 대통령 후보했던 분은 다르구나. 예. 그 이후에 또 내공이 많이 쌓이셔서 그렇더라고요. 통일에 대한 비전도 있고 국제관계를 보는 비전이 아주 있죠. 왜냐하면 저 국회의원 22대 되자마자 그때 5월 달인가요? 정동영 의원하고 위성락 의원하고 저하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미국에 갔었잖아요. 그 네 분이 함께 가셨어요. 네, 정말 의미 있는 모임이었네요. 같이 가서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되기 전에 대선을 앞두고 그때 뭐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서 그때 여러 가지 한반도 사항을 설명하고 민주당 사항도 설명하고 그때 트럼프 진영에 있는 분들도 만났었거든요. 그때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정동영 의원 그때 만나면서 제가 많이 놀랐어요. 내공이 엄청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안보실장 간 위성락 의원도 그때 처음 뵀는데 아주 한미동맹에 정통하고 또 한미일 관계, 국제관계에 정통하시더라고요. 또 러시아 대사도 하신 걸로 아는데 러시아나 이런 데도 또 밝으셨던 걸로 기억이 나고 이한주 또 민주연구원장은 지금 국정기획위원장을 맡아서 뭐 이재명 정부 5년의 플랜을 지금 과제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핵심적인 사람이 갔구나는 생각이 아니 그때 네 분 그 말씀하시니까 아주 짜릿하네요.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네 분이 가신 건데. 그러셨구나. 그때 사실 정동영 의원이 주도를 해서 같이 가자. 그래서 그 당시 이재명 전 대표를 설득시켜서 22대 되자마자 우리가 가야 된다. 그래서 그 핵심 요원들이 갔었죠. 그리고 성과가 또 있었고요. 개성공단 폭파했을 때 아마 정동영 장관 속이 제일 아팠을 거예요. 저는 통일부 장관 이번에
그 물망에 오를 때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대선 후보까지 하셨던 분이고 네. 사실 기자 시절부터 제가 아주 좋아하던 선배였거든요. 네네. 또 대변인 할 때 우리가 또 정치부 출입 기자였고 아주 참 오랜 세월 같이 했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나오셨을 때 대선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네. 이제 자기는 그 생각은 버렸고 네. 기회가 주어진다면 통일과 관련해서 내가 못다한 일들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뭐 통일부 장관을 한번 했으니까 장관 얘기는 아니고 뭔가 그것과 관련된 일을 해보고 싶다는 말씀이겠거니 했거든요. 네. 그런데 통일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저거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본인이 건의했을 수도 있겠다. 네. 이러이러한 내가 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통일부 장관을 맡겨주시면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됐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네, 정동영 의원은 뭐 통일 분야는 오랫동안 고민을 하신 분이라서 제일 정통하시죠. 예. 저는 정동영 의원이 그 지명을 받았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예. 앞으로 한반도 평화 체계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는 제일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한번 또 기대를 해보고 제가 우리 주불리 안보 특강 시작한 뒤로 오늘같이 참 마음 편하고 그렇죠. 화도 안 내고 맞습니다. 진행해본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스트레스나 뭐 이런 게 너무 많았잖아요. 예. 주제도 그렇고 맨날 윤석열 그 참 무도한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그랬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신상의 변화가 생기기 전에는 계속 나와주세요. 아이 당연하죠. 예. 지금 김병주 의원님 후원 계좌가 나가는데 네, 아니 아직도 다 안 채워졌어요? 네, 오. 이야, 김병주 의원님이 맨 먼저 채워질 걸로 알았는데 여러분들 네. 저 이렇게 잘생기신 분은 팍팍 후원을 좀 해주세요. 예, 우리 훌륭한 정치는 훌륭한 유권자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 다음 주에는 또 더 풍성한 주제로 얘기하도록 하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